2019년 가장 뜨거운 문화 이슈 두 가지를 오늘 꼽아볼 텐데요. 많이들 펭수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겨울왕국2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EBS에서 제작한 캐릭터 펭수가 20대와 30대로부터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지난달 21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는 겨울왕국 그 1편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벌써 누적 관객 수를 900만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대표 트렌드 이 펭수 그리고 겨울왕국, 왜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열광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펭수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펭수라는 그 캐릭터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10살이라고 그러고요. 네. 키는 210cm라고 그러는 게 사람보다 훨씬 크죠. 네네. 그리고 뭐 이름도 벌써 그 남극 펭시의 빼어날 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 캐릭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3월 달에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방송과 뭐 광고계 어느 영화가에서도 지금 그 러브콜을 좀 하고 있는 정도로 네네. 굉장히 인기가 크고요. 사실 이거 유튜브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5월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그 구독자 수가 37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27일 날 11월 27일 날 100만을 돌파했어요. 지금 현재는 한 11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펭수, 이렇게 펭수가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들에게 인기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데 캐릭터 하면은 보통 뽀로로도 그렇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어른들, 20대, 30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친구가 이 자이언트 팽 TV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방송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한때 어린이였던 어른이를 위한 방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이, 네네. 네, 그러니까 요즘 흔히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이가 좀 들으셨어도 사실은 캐릭터에 익숙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EBS 사실 캐릭터들 보면 아마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다 익숙한 캐릭터들이 많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번개맨이라든가 네. 뚝딱이라든가 뭐 뿡뿡이 뭐 이런 캐릭터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펭수는 이 캐릭터들 다 통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시킨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EBS 아이돌 육상대회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MBC에서 했던 그 아이돌 육상대회를 패러디해서 한 건데요. 네. 여기에 이 캐릭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왜 인기가 올라갔냐면 결국 이제 굉장히 그 이전 세대들이 이걸 보고 펭수라는 캐릭터에 좀 더 열광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핵심이 결국은 20대, 30대 요즘에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취업이랄지 그다음에 그렇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서는 또 상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또 고통이나 또 그 갈등들이 많은 세대들이 이 펭수에 빠져 있다는 것은 펭수만이 갖고 있는 또 메시지나 그다음에 그가 움직이는 행동들에서 주는 묘한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점도 좀 짚어주세요. 어떤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육방송에서 많이 봤던 그런 그 캐릭터하고 상당히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사실 교육방송에서 나온 캐릭터들은 좀 교육적인 캐릭터들, 교육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데 사실 펭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공감이나 재미에 더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거침없는 그런 화법 같은 걸 구사하거든요. 네. 흔히 여기 이제 EBS 사장님 김명중 사장님은 네.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이름을 부르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 MBC 방송에 출연해서는 뭐 최승호 사장님 이름도 막 거론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 들으면서 아마 지금 이 회사 다니시는 샐러리맨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캐릭터 굉장히 B급 감성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건데요. 네네. 그 유튜브 캐릭터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런데 굉장히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비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화법들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속 시원한 면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결국은 쿨한 그리고 또 B급 감성에 충실하면서도 풍자와 또 해악까지 곁들여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펭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핵심은
쫄지 마라,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맞아요. 살아라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좀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위로와 그런 위안을 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힘든 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그냥 그 편안하게 사실 상황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펭수가 이렇게 인기를 끈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위계질서 속에 눌려 있기 때문에 펭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 네. 수직적인 관계를 깨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열광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게 또 이 겨울왕국 2. 원에 이어서 이 2가 개봉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풍속도 흐름을 좀 반영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이게 사실 겨울왕국 1편도 그랬지만 사실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디즈니 작품에서 이런 걸 보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흔히 요즘 얘기하는 바지 입은 공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겨울왕국 2는 좀 재미난 게 그런 데서 거기다가 이제 소수민족 이야기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좀 보편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그 들어가 있어서 훨씬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편에서는 이 레디꼬라는 노래가 굉장히 열풍을 끌고 가서 이게 쭉 끌고 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1편의 후광 효과가 일단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 2편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노래들이 좀 있긴 하지만 노래 자체에 이렇게 굉장히 도드라진 곡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1편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2편의 노래 수준들이. 그런데 그 전체 이야기나 세계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커졌다는 느낌을 많이 들게 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커졌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가 강해진 겁니까? 네, 아니면, 사회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쉽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쉽게 그런 큰 이야기들을 전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젠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네네. 굉장히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재 자체로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영상적으로 일단 확 끌어당기는 면도 있지만 네. 보다 보면 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그냥 쉽게 구성의 탄탄함으로 커버를 하고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겨울왕국 2가 던지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기는 사실은 저는 이게 공주 이야기가 이렇게 그 진취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겨울왕국만큼 이렇게 잘 그려낸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아마,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열광하실 것 같고요. 또 저는 남자 입장이지만 좀 재미나게 많이 봤습니다. 이 캐릭터가 이렇게 다른 작품 어떤 작품에서 본 것보다도 굉장히 능동적인 캐릭터들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느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엘사랑 안나 캐릭터가 둘이 서로 이렇게 자매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하고 여기 이제 왕자 같은 캐릭터가 등장을 하지만 그 왕자 캐릭터가 사실 사이드로 옆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구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과거사에 뭐가 잘못된 것들을 바꿔 나가는 이게 약간 내용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기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있어서 보시는 부분에 아주 무난하게 이해하면서 지금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족끼리 서로 같이 함께 영화 보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깨져 있는데 이 네. 겨울왕국 2는 온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와 코드들 그리고 또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영화도 최적이라면서요. 그렇죠. 요즘은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부모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미 굉장히 어른들도 애니를 보면서 자랐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흔히 네. 우리가 키덜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애니 소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가서 영화를 보는 이렇게 하나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영화가 아마 그런데 잘 어울리는 작품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겨울 되면 이 겨울 왕국이라는 작품은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딱 가서 같이 보기, 특히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맞춰서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도 있는 작품이죠. 네. 펭수 이야기 그리고 겨울왕국 2를 통해서 지금 현재 왜 이 두 가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작품들이 인기를 끄는 우리 사회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본다면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부분 작품들이 뭔가 인기를 끄는 걸 넘어서 뭔가 신동을 만들 때는 그게 작품 자체의 힘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뭔가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신드롬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작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키덜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키덜트라는 게 결국은 어른들이 사는 현실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자기가 어렸을 때의 그 편안함 이런 걸 좀 돌아보고 하는 그쪽으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런 우리 현실 자체에서 뭐 어려움 이런 점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키덜트라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딱딱하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린 시절의 추억,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사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